짠!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추앙하고 사랑하는 축구 해설가 송영주가 오축 승부 예측을 진행합니다. 기대되시죠? 괜찮았냐? 오늘의 K리그야. 채널 이름이. 오늘의 K리그라고 안 했어? 오늘의 축구라고 했어. 아이씨. 그거 빨리 끊어야지. 짠!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화일보 오해영 기자가 아닌 K리그를 사랑하고 추앙하는 축구 해설가 송영주가 오축 승부 예측을 진행합니다. 참, 프로축구연맹 보고 있나? 연락 주세요. 플리즈, 제발. 자,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죠. 특히 전북의 김상식 감독, 수원의 이병근 감독, 제주의 남길 감독, 봄비 보면서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비가 내 마음에 내려오는구나. 야, 시적인 오프닝 몰라? 멈춰! 멈춰! 아, 봄비가 내리니까 어디서 촬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해영 기자가 비를 맞으면서 우측 승부 예측을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K리그만 못 맞춘 줄 알았더니 날씨도 못 맞추는 오해원이 됐습니다. 병상에서 사기를 치는 모습 보니까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팬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죠? 우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등 PP 라이브 오늘의 축구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K리그 1 5라운드 6경기 예측했는데 3경기 맞췄습니다. 장족의 발전입니다. 4라운드 1경기 맞췄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5경기를 맞추신 분들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이분들 뭐야? 이분들 완전 도사야. 이분들 완전히 자리 깔아야 돼. 여러분 이거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으신데 그냥 궁금하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뽑았는데요. JH님입니다. 이분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 네, 이분께서 서울 대전 잡자! 그러면서 서울 응원을 하시는 분 같은데 자신이 응원하는 팀만 틀리고 나머지 경기를 다 맞췄어요. 이것도 참 묘하죠. 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은 감정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승리를 예상한 것 같은데 이 아픈 마음을 달래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K리그 조태꾸알 잊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축 승부 예측 K리그 1 6라운드 예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자고요. 통당. 이번 주 오축 승부 예측에서 주목할 경기 바로 포항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올 시즌 저에게 가장 감명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감독이 2명 있다면 포항의 김기동 감독, 기동이 형 대단해요. 그리고 광주의 이정효 감독, 우와, 명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2명이거든요. 근데 이 2명이 바로 K리그 1 6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설레이죠. 흥분되죠. 저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포항은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북전, 전반전 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김종우 선수가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면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게 전반전에 드러났습니다. 근데 후반전은 달라졌죠? 왜? 김기동 감독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제카와 백성동을 투입하면서 결국 후반전 롱패스와 측면 공격 빈도수를 좀 늘렸고요. 백성동이 동점골, 종료 직전에 제카가 결승골,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다가 제카가 골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전방의 활약도 좋아졌거든요. 이선의 공격력이 받쳐주는데 최전방의 활약도 좋아졌다? 그러면 포항의 공격은 더욱더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슈퍼조코 우리의 호재 이호재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포항은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진짜 재밌습니다. 포항이 지금 무패잖아요. 근데 광주는 2패가 있습니다.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볼 때마다 와, 경기 이렇게 재밌게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효 감독은 앞쪽에서 압박을 가면서 빠른 전환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 횟수가 상당히 많죠.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우 측면에 아산이 엄지성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습니다.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고 아산이는 지난 경기 대표팀 갔다 왔다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주영재와 정지훈이 나왔는데 그래도 승리했네.
그 얘기는 이종효 감독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는 이야기겠죠. 상승세의 포항과 광주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할까? 저는 그래도 포항이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감독이 전반전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특히 광주의 압박에는 포항이 좀 고전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 중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광주의 입장에서는 엄지성 선수가 이런 큰 경기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광주는 산드로 선수가 아직까지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PK마저 놓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포항이 후반전 때 골을 넣으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동이 형 대단해요. 제적이야. 울산이 수원을 만납니다.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울산.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울산이 이번에는 미끄러질까요? 수비 쪽에서 실점이 좀 있는 부분이 아쉽지만은 공격에서는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주민규, 이선의 엄원상, 박호, 루드빅.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청용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마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견고하고 강한 팀은 울산입니다. 근데 울산이 누굴 만나느냐? 수원을 만나요. 수원 입장에서 이거 어떡할 거요? 이병근 감독 어떡할 거요? 네, 수원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수원이 지난 강원전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울산 원정 경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울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구가 맞대결을 펼쳐요. 제가 지난 경기 보면서 서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저는 서울이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공격 전환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결과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점점, 측면 수비가 흔들려. 그럼 수비가 흔들리면 이 전술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익수 감독은 왜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을 교체 아웃시켰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대. 0대2에서 2대2까지 쫓아갔잖아요. 일류첸코하고 나상호가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일류첸코하고 나상호를 빼.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다가 일류첸코가 골을 넣기 시작한 건 희소식이지만은 황의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죠?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을 한 번 더 믿어볼랍니다. 대구가 최근 4경기 무패긴 해요. 하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고 득점력이라든가 수비력에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홈에서 대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안익수 감독 골 넣은 선수들 밀어주란 말이야. 일류첸코의 인류란 말이야. 일류첸코를 좀 믿어줘. 믿어주세요. 수원FC와 대전이 대결을 펼치는데 수원FC 지난 시즌에 다이내믹 했거든요. 나 이승우가 춤출 때마다 따라 춤췄어. 근데 올 시즌은 공격은 단조롭고 수비는 불안해요. 여기다가 이승우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스와 이승우가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잭슨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문제가 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대전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이 돌아왔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레안드로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티아고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후반전에는 김인균이 들어와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사가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전은 플러스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플러스? 네. 플러스? 전북과 인천이 만납니다. 김상식 감독 위기예요. 전북 위기입니다. 전북이 지금 5경기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북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난 경기 포항전 봤을 때 전반전의 경기력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 올 시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후반전보다는 전반전 경기력이 더 좋거든요. 그럼 후반전에 선수 교체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많을 때 하파실바가 많이 날렸거든요. 최전방에서 기회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많은 골을 넣어야 됩니다. 전북은 원래 때린데 또 때리는 팀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 팬들과
좋게 대화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잡음이 나오면 그거는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전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 안 좋아. 네, 인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진호, 이명주를 앞세운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조직력에 문제가 있나? 잡음이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진은 좋아졌어. 하지만은 시즌 초반에 조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전북이 그래도 지금 벼랑 끝이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리해야 돼, 전북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천 한번 잡아봐. 전북에게 도전해봐. 마지막 경기는 강원과 제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K리그 12와 12위의 대결. 아직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한 두 팀의 대결. 둘 다 벼랑 끝 승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승부 예상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수원과 강원 경기 한 골 승부라고 봤거든요. 근데 벼랑 끝 팀들이기 때문에 패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강원이 동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그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먼저 넣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동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감독, 남길 감독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고서 위로 올라갈 생각일 텐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리그 1 6라운드 예측을 마쳤는데요. 5라운드까지는 조직력을 갖추는 시간이라면 6라운드부터는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진한 팀들은 지금부터가 제 힘을 발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 두 차례의 우측 승부 예측에서는 워밍업이었어. 그렇다면 이번 6라운드에서는 많이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제 얘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우측 승부 예측 댓글란에 저랑 같이 6경기 예측을 해주세요.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선택해서 2022 시즌 K리그 포토 에세이 저도 갖고 싶거든요. 네, 이거 진짜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네. 여러분 꼭 도전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K리그 1 7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라. 개봉박두 빠밤. I will come back. I will back.